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다시 진단해 보겠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한층 꺾이는 추세입니다. 전날보다 248명이 증가하면서 7,382명으로 지금까지 집계가 됐는데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곳곳에서 아직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빈 구멍을 찾아내는 게 감염 확산을 막는 관건이 됐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주말 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에 9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500명대, 400명대, 그리고 일요일엔 300명대, 오늘은 200명대로 이 추세로만 보면 좀 준 추세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예,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줄면은 계속해서 줄면 결국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00명대 이후로 해서 계속 줄어서 지금 2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이런 어떤 돌발 상황이나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언제가 될 것이냐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다보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게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그러니까 신천지 정도로 대규모는 아니어도 소규모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보건당국이 서울이나 경기 이런 지역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또 더 큰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점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고요.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방역 당국이 총력을 다해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해왔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다른 지역에서의 이 감염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은 조금 이제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드러나는 환자만 이제 조사를 해왔고 좀 더 지역 사회에 있는 감염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부분은 노력이 이제부터 좀 더 필요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먼저 눈에 띄고 찾아내는 것이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생활하는 곳에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곳이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환자가 발생하고 먼저 방역당국의 이 체크가 될 수밖에 예.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점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이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다른 돌발 변수들이 이제 없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수도권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네. 예, 굉장히 그 자칫 작은 불씨 하나에도 전염이 클 수 있어서 주의가 되는데 서울 백병원 지금 응급실이 폐쇄된 상황이에요. 네네. 예,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내가 대구에 거주한다 이걸 숨기다가 지금 확진자가 나온 이런 상황이고 응급실 폐쇄까지 간 네. 경우거든요. 네, 이 점은 이미 사실 여러 차례 예견됐던 바입니다. 의료계에서 이 점을 계속 지적해 왔고요. 예. 의료계 입장에서는 특히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 기관시설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감염이 확진자가 돼서 폐쇄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진자를 바로 보지 못하고 안심병원에서 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혹은 선배 진료소로 가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런 상급종합병원 같은 곳에서 환자를 대구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진료가 좀 안 됩니다. 현재 시점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고요. 이 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전염병 예방 및 예방의 목적으로 관리에 협조는 해야 됩니다만 최소한의 국민 건강권과 진료권은 보장받아야 됩니다. 내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어디도 안 받아주는 상황이면 이 또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은 부분은 협조를 해야 하지만 또 이로 인해서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법과 지금 현재 질병원이 갖고 있는 예방관리 지침이 지금 상충하는 지점이고요. 이 점에서 그런 진료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예방관리를 제대로 기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빨리 필요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지침을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지금 맞습니다. 현재는 이 환자가 대구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물론 협조는 해야 되지만 네네. 진료를 받을 권리 이 부분과 또 병원 입장에서는 또 병원 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진료를 막는 것까지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더 넘어선 건데 그걸 이제 상충하는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는 지침을 네. 어떻게 뭐 좀 바꿔야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예방을 지금은 바깥에서 이제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병원 원내에 접근이 안 되게 돼 있는 형태로 해서 지금 확진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과 무조건 대구 지역이니까 환자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런 지침과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설사 지금은 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이 병원 전체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일부 공간 안에서 폐쇄와 격리와 또 재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보완이 되면 병원 입장에서도 뭐 무조건 폐쇄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서 효과적인 관리가 되겠죠. 예. 이런 어떤 세부적인 지침들이 빨리 마련이 되어서 보완이 되어야만 이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 관리는 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상황인데요. 아파트 한 채가 이게 통째로 격리되는 이런 경우도 생겼고요. 거기 인근에 있는 병원은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영업을 하다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 관리가 앞으로 조금 더 꼼꼼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두 가지 상황이 조금 다른데 그 두 번째 그 병원에서도 진료했던 부분도 예. 초기에는 역학조사 통해서 오염 지역과 그다음에 접촉자분들의 격리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토대로 해서 아마 예. 이 이거를 좀 왜 더 확대를 미리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지점인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좀 더 들여다볼 예.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코호트 격리와 관련된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봉쇄입니다. 근데 봉쇄는 이거 한 200분 정도 사시는데 거기에 지금 4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초기에. 그 나머지 분들 사실 아직 확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봉쇄되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불편함과 또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부분도 적절히 보호가 돼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보호가라는 부분들이 적절히 빨리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게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게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진료도 가능하고 적절한 조치가 바로바로 가능하지만 이건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라는 부분 차원에서는 빨리 좀 들여다보고 예. 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임신부 확진자라던가 또 신생아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출산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기는 음성 판정이 나왔고 뭐 이런 상황이고 이와 또 별도로 이 4주, 그러니까 4주 된 신생아가 그동안은 45일이 가장 이제 가장 어린 이제 확진자였는데 4주 확진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감염된 사례인데 이런 경우를 보면서 그동안은 좀 뭐 어리면 아무래도 좀 이 감염될 가능성이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뛰어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임산부가 5분이 이제 진단이 되셨죠. 예. 우선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현재까지 나온 의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로 최근에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우선 결론부터 예. 말씀드릴게요. 임산부가 확진이 되는 경우에 아이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이 사례는 어떻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할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의 과학적 증거 결과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발달 저하라든지 체중 저하라든지 이런 예. 가능성은 고려해야 되니까 산전 진찰을 보통 이렇게 정해진 간격으로 한 달, 2달씩 받잖아요. 그걸 예. 2주 간격으로 당겨서 좀 자세히 정밀하게 보는 게 좋겠다. 예. 또 아이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좀 더 자세해서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출산하게 되는 경우는 제왕절개는 이제 병원에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정상 분만을 하는 것이 자연분만으로. 좋겠다라는 것이 세계의학회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권고문이고요. 예. 이런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국내에서도 의료계에서도 이런 권고안을 추가로 별도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아이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염의 위험성은 어른이나 아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다만
아이는 사회생활 활동하지 않고 밖으로 잘 안 나가니까. 접촉의 경험 자체가 좋으니까 감염 기회는 굉장히 적은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 네. 거군요. 예. 그 대신에 지금까지 얘기된 바로는 논의된 바로는 감염은 비슷할지 모르나 예. 그걸로 통해서 실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른보다는 적은 것 같다가 현재 과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상황을 좀 볼 텐데 지금 이탈리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특히 또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예. 여러 사람들이 의료계에서 추정하는 바로는 아마도 몇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변이. 예. 그다음에 초기에 대응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사망률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이 조기 진단이라든지 조기 치료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어떤 지역사회에 환자가 폭발하게 되면 중환자실이 포화됩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결합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